70살이 넘으면 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80세에도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집에 혼자 갇혀 하루 종일 TV만 보며 사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7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처럼 사는 법, 하루하루가 기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운 삶.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변화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마지막 장이 아닌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늙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 7가지. 1. 소속감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함께 밥 먹고 수다 떨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아지셨지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혹시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계시진 않나요? 문제점 부각. 사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흡연보다 더 위험한 건강 위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고혈압, 우울증, 심장질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활력과 자기 존재감도 함께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78세 박 어르신은 은퇴 후 2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일과였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시고 용기 내어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3번씩 도서관에 나가시고 출근하는 기분이 든다며 다시 살만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노년기에도 소속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속감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가까운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교회, 성당, 사찰의 소모임도 매우 활발합니다. 요즘은 시니어 동호회, 줌 모임, 밴드 앱 커뮤니티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나를 끌어내는 약속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용기 내시면 그 뒤부터는 삶이 점점 따뜻해지고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 배우는 걸 멈추지 않은 사람들. 어르신 혹시 요즘 새로 배워보신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이후엔 이제 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냐, 머리도 잘 안 돌아간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 부각. 배움을 멈춘다는 건 두뇌 활동도 멈춘다는 뜻입니다. 뇌는 평생 배움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익숙한 일만 반복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낮고 새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시니어일수록 우울감, 자존감 저하가 현저히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75세 유튜버 김 어르신. 서울에 사는 김 어르신은 70세가 넘은 후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셨는데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찾아보는 게 재미있다며 나중에는 직접 본인의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게 되셨죠. 영상 제목 정하기, 자막 넣기, 촬영하는 방법까지 손주에게 배우며 하나씩 익히신 겁니다. 지금은 구독자 2,000명을 넘긴 요리 유튜버이자 배우니 재미있고 재미있으니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배운다는 건 꼭 학교에 다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내 흥미와 삶에 맞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법, 사진 보내는 법부터 익혀보세요. 지역 복지관에는 시니어 스마트폰 강좌, 그림 수업, 악기 배우기 등도 많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무료 한글, 영어, 글쓰기 강좌도 운영 중입니다. 종이에 오늘 배운 것 한 줄씩만 적어도 뇌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그 배움으로 하루하루를 반짝이게 만드세요. 인생 2막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3. 몸을 끝까지 움직인 사람들.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시진 않으세요? 걷는 게 귀찮아지고 자꾸 집 안에만 있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사실 몸이 아파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니까 몸이 더 빨리 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냥 가만히 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문제점 부각, 근감소증과 건강저하. 우리 몸은 60세 이후 해마다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걸 넘어서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가 악화되며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좋은 게 걷기 운동이다. 실제 사례. 82세 걷기 챌린지 어르신. 경남 진주의 82세 이 어르신은 원래 집 밖에 나가는 걸 무척 귀찮아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를 보고 도전하셨습니다. 처음엔 첨보도 버겁고 숨이 찼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걷다 보니 오히려 무릎 통증이 줄고 당뇨약 복용량도 줄어들었다는 의사 소견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걷는 게 하루의 시작이고 걸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운동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을 10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 부엌에 서서 종아리 들었다 내리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시니어 홈트 영상을 틀고 하루 5분만 따라 하셔도 달라집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 안 아프게 꾸준히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피곤한 줄 알았는데 움직이니 오히려 덜 피곤해지고 우울한 줄 알았는데 땀이 나니까 기분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쓰는 만큼 살아있고 살아있는 만큼 기쁨이 생깁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내일은 2걸음.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활기차게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4. 미련을 털고 지금에 충실한 사람들. 살면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일만 안 했어도 지금쯤은. 그리고 한숨을 쉬시죠. 어르신, 혹시 지금도 그런 미련에 마음이 머물러 있진 않으세요? 문제점 부각. 과거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통. 과거를 곱씹다 보면 지금을 놓칩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해? 하며 발목을 붙잡고 사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아깝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
지금만이 나의 시간이라고 말한 78세 여성. 인천에 사는 78세 조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우울감 속에 사셨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남편이 살아 있었더라면, 하루 종일 과거 생각에 눈물로 시간을 보내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글귀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는 책장 속 사진일 뿐,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진짜 생방송이다. 그날부터 그분은 지금을 즐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햇볕을 쬐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하루를 즐기기 시작했죠. 그때 그 미련들이 지금의 행복을 맡고 있었어요. 놓고 나니 살 것 같더군요.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울을 보며 지금 내가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누군가와의 미련이 남는다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선택도 그 시절의 최선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의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고 미련의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5. 재정 스트레스를 줄인 사람들.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요. 병원비, 자식 걱정, 앞으로 얼마나 더 쓸지도 모르겠고, 통장 잔고 볼 때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맞습니다. 사실 돈 자체보다 돈 걱정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죠. 문제점 부각. 재정 불안이 삶에 미치는 영향. 재정 스트레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수면 장애, 고혈압, 우울감, 관계 단절, 이런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을 덜 느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만큼에서 안정을 찾는 습관이 훨씬 중요하죠. 실제 사례. 소비 습관을 바꾼 74세 남성.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박 어르신은 은퇴 후 매달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불안하고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 소비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매일 기록하는 소비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오늘 커피값 3,500원. 생필품은 주 1회만 구매. 외식은 한 달에 2번. 이렇게 생활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은 돈보다 남은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쓰고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돈 걱정을 줄이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손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눈으로 보면 통제가 됩니다. 무조건 아끼기보다 가치 있는 소비만 남기세요. 기쁨을 주는 소비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노머니 데이 노머니 데이를 만들어 보세요. 꼭 필요한 보험, 혜택 등은 지자체 복지센터에 상담 받아보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게 복지입니다. 중요한 건 걱정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통제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맞춰 안정되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덜 쓰는 것보다 덜 불안한 삶, 어르신의 지금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6. 정리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젠간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깃든 물건이니까. 그렇게 옷장, 서랍장, 장롱, 창고까지 물건들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쓰려고 쌓아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못 버리는 걸까요? 문제점 부각. 쌓여 있는 것들이 주는 무게. 정리가 안 된 공간은 우리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도 늘고, 필요한 걸 못 찾아 더 큰 불편이 생기고, 나중엔 버리자는 결심조차 두려워지지요. 결국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미련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76세 어르신의 한 박스 정리법. 경남 진주에 사는 76세 김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하더랍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너무 많은 짐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가장 먼 구석부터 작은 상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대요. 오늘은 이 상자 하나만 비우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 방이 넓어지고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셨다고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작업이었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공기부터 달라요.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정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고 가볍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단 하나의 서랍만 열어보세요.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보세요. 추억의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실물은 비워보세요. 매달 한 공간만 정리하는 정리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덜어낼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용기를 낸 사람들의 얼굴엔 희한하게도 공통된 표정이 있습니다. 바로 후련함과 미소. 어르신, 오늘 딱 한 가지 무엇을 비워 보시겠습니까? 7. 나만의 의미를 만든 사람들. 인생의 후반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때론 그 답이 없을 때 외로움과 허무함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질문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제점 부각. 의미 없이 사는 삶이 허전함. 의미와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인생은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잠식하죠. 실제 사례.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은 69세 여성. 서울 강남에 사는 69세 이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져 우울감도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지금은 매주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여러분도 나만의 의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일기를 쓰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세요. 새로운 배움, 예를 들어 컴퓨터나 외국어 공부에 도전해 보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내가 주인공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오늘 새로운 의미로 삶을 채워가는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소속감, 마음 챙김, 관계, 정리, 재정 안정, 그리고 의미를 찾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 하나라도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보세요. 작고 꾸준한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